They have a lot of traditional seating. Just make sure you take your slides off. 요즘 해외에서는 한국인처럼 먹기가 유행입니다.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해외 SNS만 봐도 김치 한 입 먹고 두 눈 질끈 감는 사람. 삼겹살도 구워만 먹는 게 아니라 수육용 구이용 나눠가며 응용해 먹는 사람. 양념게장 먹으면서 밥도둑이라고 밥두 그릇 퍼오는 사람. 심지어는 라면 끓일 때 팔을 한국식 각도로 써는 법까지 연구하는 엄청난 외국인들이 넘쳐납니다. 대체 왜 다들 한국인처럼 먹으려고 할까요? 김장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김치와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수육이죠. 갓 버무린 김장김치의 신선하고 풍성한 맛. 그때 등장하는 히든카드, 담백한 수육입니다. 막 담근 김장김치는 살아있는 듯 아삭하고 입에 넣는 순간 매콤 짭짤한 감칠맛이 층층이 퍼집니다. 그 순간 수육 한 점을 올려 입에 넣으면 고기에서 나온 따뜻한 육즙이 김치의 양념을 감싸며 미묘하게 녹아드는 그 느낌. 매년 먹어도 무릎을 치게 되는 맛이죠. 요즘은 이런 맛있는 조합을 외국인들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치 페어링이라는 이름으로 김치의 맛을 분석하고 음식 궁합을 찾아내는 단계에 왔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는 무려 200종 이상입니다. 배추김치만 알고 있던 외국인들은 충격받을 수준이죠. 각각의 산미, 매운맛, 발효 깊이가 달라 어울리는 음식도 모두 다릅니다. 수많은 조합 중에서도 절대 1위는 변하지 않죠. 바로 수육과 김장김치 조합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생김치에 생생함에 부드럽게 녹는 수육이 더해지는 그 조합은 그냥 맛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조합 만든 사람 상 줘야 한다 싶은 수준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두부의 고소함과 볶음김치의 기분 좋은 매콤함이 어우러지는 두부와 볶음김치 조합이 국민 메뉴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밥상에서도 술안주로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국물 조합이죠. 설렁탕엔 깔끔하게 떨어지는 깍두기나 석박지가, 칼국수엔 익은 김치보단 아삭아삭 숨이 살아있는 겉절이, 짜장라면엔 진한 풍미가 딱 맞는 파김치가, 구수한 보리밥엔 시원하게 넘어가는 열무김치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환상의 조합을 하나씩 찾아내며 열광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대박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의 김치 조합인데요. 삶은 고구마든 군 고구마든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고 그 위에 김치를 얹어 먹는 거죠. 외국인들 반응이 엄청납니다.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이야 하다가 한번 먹어본 순간 바로 표정이 바뀌죠. 사실 외국 고구마는 한국처럼 촉촉하고 달콤한 맛이 부족합니다. 단맛은 옅고 식감은 퍽퍽하고 목이 막힐 만큼 건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구마를 파이로 만들거나 건강식으로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치 한 조각이 올라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 버렸는데요. 고구마의 목막힘을 김치가 싹 잡아주고 아삭한 식감과 양념의 산미, 칼칼한 맛이 더해지면서 입안에서 밸런스가 착 맞아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조합을 먹고 이건 스낵도 아니고 디저트도 아니고 어떤 중독성 있는 새로운 음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 미국 여성은 고구마 위에 김치를 올린다는 말을 처음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장바구니 들고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김치 재료를 사러 간 거였지만 김치를 직접 담그려면 익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생각에 결국 김치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죠. 따끈한 삶은 고구마 위에 김치를 듬뿍 올리고 한 입 베어문 순간 눈이 사르르 감기더니 곧 놀라움에 동그래지면서 감탄사가 폭발합니다. Okay, so yesterday I saw somebody post that this is their favorite snack. This morning I immediately ran out to the store and grabbed the ingredients. Now, oh my god. Oh my god. This is amazing. Like, I can't get over how delicious this is. 10 out of 10. Run, don't walk, and try this. 그녀는 한 입 또 한 입 먹으면서 다음에는 친구가 만든 수제김치를 꼭 받아와야겠다라고 다짐까지 하며 계속 먹습니다. 먹어도 멈추지 않는 그 조합에 스스로도 어이없어하죠. 또 다른 미국 여성도 이 소문을 듣고 이건 완전 다이어트 꿀조합 아니야라며 고구마와 김치를 꺼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구마 크기가 거의 팔뚝만한 수준이네요. 그녀는 김치를 올려 한 입 먹더니 껍질까지 먹어도 맛있다며 난리입니다. Because this is my supper.
I don't really taste the kimchi. Pretty good. 미국 남성들도 이 조합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한 남성은 고구마의 단단한 담백함이 캔버스가 되고 김치가 그 위에 풍미를 칠하는 느낌이라면서 감탄했죠. 그만큼 맛의 조화가 완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깍두기를 꺼내옵니다. 그는 진짜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보고 싶다며 직접 한국마트에서 한국산 고구마를 사왔다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갓 구워낸 고구마에 깍두기 한 조각 올려 먹는 순간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Look at that. This is so good. 다음 도전은 무생채입니다. 고구마에 무생채를 얹고 먹어보더니 바로 이 조합도 미쳤다를 외칩니다. Radish kimchi I bought from H Mart. Kimchi radish. This is good. 이제 김치를 볶아왔습니다. 버터에 김치를 볶아 먹기 좋게 찢은 고구마 위에 뜨끈한 볶음 김치를 수북하게 올려 먹어보는 건데요. 고구마의 달콤함과 버터의 고소함, 볶음 김치의 진한 감칠맛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이 조합에 말 그대로 정신줄을 놓고 흡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구마 위에 크림치즈까지 얹어서 볶은 김치와 먹어보더니 이건 반칙이라며 난리가 났네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고구마를 사왔는데 김치 없으면 이걸 어떻게 먹어? 김치 없이는 고구마 못 먹는 놈이 되어버렸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고구마에 김치를 먹어보려고 아예 김치를 직접 담근 미국 여성도 등장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괜히 생각이 나서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고구마와 김치를 꺼내 먹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그녀는 밤에 먹는 죄책감마저 사라질 정도로 맛있다고 말합니다. 김치 고구마 조합에 푹 빠진 또 다른 미국 여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찐 고구마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바로 목이 턱 막히죠. 결국 김치를 꺼내 고구마 위에 척 올린 뒤에야 맛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굶으려고 결심했던 미국 여성 한 명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고구마 김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이 와야 하는데 도무지 눈이 안 감기는 거죠. 이 시간에 먹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묻다가 결국 일어납니다. 진짜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맛이라네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도전한 인도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한 입 먹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미쳤다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충격적인 맛이었다는 뜻이겠죠. 특히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크림치즈, 김치 조합입니다. 이걸 먹어본 엄마들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는 더합니다. 난 10점 만점에 10.5점을 줄 정도로 충격적인 맛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응용 버전까지 등장했습니다. 잘 구운 고구마를 반으로 가르고 그 속에 버터 한 숟가락을 넣어 뜨겁게 섞습니다. 그 위에 코티지 치즈를 듬뿍 올리고 마지막으로 김치를 쏟아붓듯 얹는 방식. 달콤함, 고소함, 산미, 감칠맛이 한 입에 터지니 고구마 하나로 완전히 다른 요리를 만든 느낌이었죠. 그리고 미국 학교의 교사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처럼 코티지 치즈, 김치, 고구마를 챙겨옵니다. 인기 없던 고구마가 핫한 점심이 되는 순간이죠. 김치는 이제 사람을 움직이고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가는 K푸드의 상징입니다. 요즘 한국은 갓 버무린 김치향이 집집마다 퍼지는 김장 시즌이죠. 1년 내내 먹은 묵은지는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정작 작년에 담가둔 묵은지를 찾는 사람들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난리라는 겁니다. LA 하는 마트에서는 혹시 1년 넘은 묵은지 없나요 하고 일부러 물어보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뉴욕에서도 묵은지 한 봉지 구하려고 한국 반찬 가게에 문의하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묵은지로 만든 김치찌개 맛을 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아무 김치로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생김치 먹고 있는 시즌에 미국은 묵은지에 환장한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미국 여성이 부시시한 머리로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 세수도 안 하고 모닝커피도 없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여는 곳은 바로 냉동실인데요. 삼겹살 한 팩 꺼내서 대충 썰어 투하하고 지글지글 볶아내는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처럼 아껴두던 묵은지네요. 싹싹 긁어 몽땅 팬에 쏟아붓고 마치 비밀 조합을 열듯 다시다 한 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에 고추장, 고춧가루, 무려까지 3종 세트를 추가하니 부엌 전체가 한국 가정집처럼 변해버리죠. 마지막으로 단백질 담당 두부까지 넣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순간
그녀는 냉동해 둔 밥 한 공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이제 아침 준비 끝났는데요. 한 숟갈 떠먹는 그 순간 정신 번쩍 들면서 잠이 확 깨는 아침입니다. 여기도 아침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눈곱도 안 떼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부엌 불부터 켜요. 김치찌개가 급하거든요. 김치 넣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물이 너무 한강이다 싶을 때 스팸만 넣어주면 모자란 감칠맛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반찬이라 고해봐야 단출합니다. 막김치와 단무지, 그런데 이 조합이 찌개랑 미친 듯이 잘 맞죠. 즉석밥 하나 데워서 남자친구 깨우면 사랑이 아니라 케이지밥의 힘입니다. 여자친구를 불러놓고도 묵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 끓이고 흰쌀밥만 바로 해놓으면 그냥 맛있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릇도 필요 없어요. 밥에 비벼 먹으면 꿀맛입니다. 아들만 셋 있는 대가족은 김치찌개 한 소치 필수입니다. 먼저 재료 준비하는 손길부터가 남다른데요. 돼지고기 한 팩 통째로 다 투하하고 양파도 잔치집 수준으로 썰어 넣고 달달 볶다가 콩나물 한 팩 통째로 김치는 한 통 그대로 때려 붓습니다. 마늘 넣고 육수 붓고 조미료 넣으면 김치찌개가 거의 생계형 생존 반찬이 됩니다. 이 정도 한솥 끓여 놓으면 3일은 저녁 걱정 없으니 엄마도 맛있게 한술 뜹니다. 여자친구 생일날 스테이크 굽고 케이크 준비했는데 우리 여자친구는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그래서 생일상에도 스테이크 옆에 김치찌개 한 냄비가 메인 디시처럼 자리 잡고 찌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김치도 옆에 꼭 있어야 하죠. 찌개 한 입 먹고 생김치에 상추쌈 싸서 밥 먹는 그녀만의 식사 필수 코스입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점점 가속도 붙어서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생일날마저 김치 없으면 식사가 안 되는 참된 K 입맛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정도면 거의 한국 본체인데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성은 아예 김치찌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식은 너무 먹고 싶은데 칼로리를 줄여야 하니까 그냥 김치찌개만 먹자고 결론을 내린 거죠. 김치, 두부, 달걀은 살 안 찌는 음식으로 소문나서 이 조합이면 뭔가 다이어트 식단 느낌이 난다는데요. 그런데 당면을 넣은 건 좀 반칙이네요. 그래도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배부르게 뜨끈하게 스트레스 싹 풀리면서 다이어트라니 이게 바로 K다이어트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맛있는 버전 아닐까 싶습니다. 묵은지 맛의 진수를 알아버린 순간 이제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지도 않아요. 아예 밖에 두고 더 익으라고 숙성시키는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요리 시작도 프로급입니다. 참기름 두르고 양파 볶다가 묵은지를 넣어 향을 확 살리고 한국식 조미료에 무략 한 스푼. 그리고 미국에도 참치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굳이 한국 참치를 사와서 넣는 고집을 부립니다. 두부도 이제 도마가 필요 없습니다. 통에서 썰어 넣는 한국식 실전 스킬까지 마스터했죠. 밥은 인도쌀로 지으면서도 옆에서 김을 살짝 적셔 밥이랑 먹으면 무한 흡입 모드 돌입합니다. 점심에 김치찌개 한 냄비 비워놓고 저녁엔 뭔가 가벼운 걸 먹겠지 싶었는데 팬트리 여는 순간 현실은 완전 한국입니다. 한국 라면이 줄줄이 있고 즉석밥이 쌓여있고 냉장고엔 막김치 한 봉지도 있네요. 딱 봐도 김치 볶음밥 작전 들어간 상태죠. 김치를 꺼내 고추장, 물엿, 김치 국물까지 넣고 달달 볶다가 즉석밥 살짝 떼어서 합체합니다. 마지막에 김가루 솔솔 참깨 톡톡 뿌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도 김치, 저녁도 김치, 부엌부터 팬트리까지 죄다 한국으로 도배된 이 풍경. 이곳이 한국이 아니라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찌개가 대체 어디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국인도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남성이 한국의 타투 가게에 방문해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며 종이를 꺼냈는데요. 그가 가져온 건 그림도 사진도 아니고 한글로 적힌 부대찌개 레시피였습니다. 소시지 한 팩, 스팸 한 캔, 고추장 2숟갈, 고춧가루 2숟갈, 간장 3숟갈, 설탕 1숟갈, 물 600ml, 다진 마늘 1숟갈, 김치 한 줌, 양파 반 개, 고기 적당량. 그는 모든 재료와 분량을 정확하게 왼쪽 허벅지에 통째로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박또박 타투를 새기고 독일로 돌아갔는데요. 앉을 때도 걸을 때도 운동할 때도 타투를 보면 부대찌개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의 집념이 SNS에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길래 저걸 새겨? 이거 바로 번역기 돌려서 이대로 끓여 먹어볼게요. 한국 음식 중독되면 진짜 답 없다니까. 한번 먹으면 잊히지 않는 한국찌개의 위력, 이쯤 되면 문화적 충격에 가까운 수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미국 캠핑 문화에서도 김치찌개가 새로운 인기 메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불멍과 바비큐로 대표되던 기존 캠핑 풍경이 최근에는
한국식 찌개류로 서서히 재편되는 모습이죠. 아무리 추운 겨울 캠핑이라도 무쇠팬에 고기를 구워 기름을 내고 잘 숙성된 김치를 볶아 깊은 향을 올린 뒤 육수를 붓고 파를 넣어 끓여내면 그 순간부터 캠핑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끈한 밥 한 공기, 조미김 그리고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면 차갑던 공기와 얼붙은 손끝까지 모두 김치찌개의 뜨거운 열기에 스르르 녹아내리죠. 겨울 캠핑의 혹독한 추위조차 펄펄 끓는 찌개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현재 캠핑 관련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김치를 볶아 깊은 풍미를 끌어올린 뒤 돼지고기, 스팸, 참치 등을 넣어 끓이는 한국식 김치찌개 레시피가 잇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 사리를 추가해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그릇 식사를 완성하는 방식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죠. 캠핑장 현장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산속 캠핑 공간에 김치 볶는 향이 번지면 군침이 돌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한식을 많이 먹게 된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건강함, 다양성, 그리고 발효의 힘이죠. 기네스 펠트로와 스칼렛 요한슨이 김치 없이 못 산다고 김치 사랑을 외친 이유도 같습니다. 한번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인의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만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죠. 떡볶이, 김밥, 꿀떡에 이어 지금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K푸드는 바로 과일청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냉장고 구석에 하나쯤 꼭 있는 매실청, 유자청, 레몬청 같은 과일청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해외에서는 코리안 프로 시럽 또는 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SNS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유튜버가 과일청 만드는 영상은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너무 창의적이고 예쁘다, 한국인은 정말 없는데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이 현상이 좀 어리둥절하죠. 우리에겐 익숙한 전통 보존법이고 외국의 잼이랑 뭐가 그리 다를까 싶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잼이 과일을 설탕과 섞어 끓여서 만드는 것이라면 청은 설탕에 절여 천천히 자연 숙성시키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 방식이 외국인들 눈에는 마치 과학과 예술의 만남처럼 신기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과일을 깨끗이 씻고 썰고 설탕에 켜켜이 쌓아두기만 하면 며칠 후엔 향이 가득한 시럽이 뚝딱 만들어지는 간단한 방식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저 설탕에 절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향긋한 과일청이 완성되니 말이죠. 한국에선 봄이 오면 청귤청을 자주 담급니다. 그런데 청귤이 없는 미국에선 라임으로 그 감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큼한 라임청이 잘 발효되면 탄산수에 넣어 마시고 디저트에 뿌리고 드레싱으로도 활용하는 등 만능 레시피가 쏟아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모과청을 즐겨 담가 먹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향기롭죠. 미국 남성도 나무에서 갖다 온 모과를 도톰하게 썰고 설탕에 켜켜이 재워두었는데요. 며칠 뒤 병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과일에서 난 향이 맞아 싶을 만큼 깊고 진한 향이 퍼집니다. 과육을 하나 집어먹어보니 촉촉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정말 매력적이라는데요. 발효가 다 되면 청은 고운 채에 걸러 병에 담아 보관하고 남은 과육은 모과차로 우려 마시면 그 진한 풍미에 몸과 마음이 다 따뜻해지죠. 미국에서는 딸기가 생각보다 맛이 심심하다는 병이 많은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식 딸기청을 배우고 나서 딸기의 제2의 인생을 열어줬다고 말할 정도죠. 방법도 간단해서 놀랍니다. 대충 썬 딸기를 유리병에 넣고 그 위에 설탕을 한 겹씩 대충 부어줍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병 속은 예쁜 붉은 빛으로 물들고 딸기청이 만들어지죠. 청을 잘 걸러낸 뒤 남은 딸기 과육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아이스크림에 올려 먹으면 진짜 고급 디저트 카페에서 먹는 것처럼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생강청에 도전하는 외국인들도 하나둘 늘고 있죠. 특히 한 남성은 생강청을 직접 담그는 영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껍질을 정성스레 벗기고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 생강을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버무려 병에 넣고 절여둡니다. 생강향이 가득한 청을 만들어 두었다가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에 생강청을 타서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를 따라 마셔본 사람들도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 속에 은은한 생강향이 어우러져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라며 엄청난 반응입니다. 레몬과 라임을 사랑하는 나라 멕시코에서도 요즘 코리안 레몬청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설탕에 재워두는 것만으로도 한국식 레몬청은 쉽게 완성되는데요. 발효된 레몬 조각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상큼함과 단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면서 한국식 레몬청이
왜 특별한지 단번에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게다가 레몬청은 탄산수에 한 스푼, 아이스티에 한 스푼, 심지어 매운 타코를 먹고 난 후 입가심으로도 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과일청 열풍은 미국의 유명 셰프 닉 디지바오니의 커리언 스트로베리 실험 영상이 무려 1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딱 보면 잼과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블루베리청, 체리청, 레몬청 등 다양한 과일청 제조법과 리뷰를 공유하고 있죠. 급기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산 과일청 제품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과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페이스트로 만들거나 과즙을 농축시켜 젤리처럼 굳히거나 과일을 설탕과 함께 끓여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니 과일은 익어버리고 형태는 흐물흐물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은 달랐습니다. 불을 쓰지 않고 물도 넣지 않고 과일을 설탕에만 절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나와 시럽이 완성되는 과정은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게다가 열을 가하지 않으니 과일 본연의 산미, 향, 식감이 살아있고 그 청을 한 스푼 떠서 마셔보면 잼과는 차원이 다른 상쾌한 신선함이 입안을 감쌉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던 그냥 설탕에 절여서 자연 발효시킨다는 단순한 방식은 외국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과일청이 한국 음식보다 서양 음식에 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음료로 마시고 요리 소스로 쓰고 드레싱으로 사용하고 요거트나 케이크에 넣으면 고급 디저트가 되는 한마디로 일상 속 마법 같은 재료입니다. 과일청은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뛰어납니다. 한의학에선 오래전부터 청을 기혈을 조화시키고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며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도 과일청을 따뜻하게 마시면 혈액순환 개선, 식욕 증진, 비위기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에서는 입덧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과일청이 임산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임산부는 임신 8주차에 심각한 입덧으로 고생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코리안 시럽 만드는 영상을 보다가 입안 가득 군침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과일은 라임이었는데요. 얇게 썬 라임과 설탕을 번갈아 섞어 놓으니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액체가 우러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단지 예쁜 시럽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던 그때 속이 너무 불편해서 얼음물에 라임청 한 스푼을 넣어 마셔봤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처럼 입덧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청음료를 만들어 마시게 되었고 과일 가게에서 거의 모든 과일을 사다가 청을 만들어 두고 한국의 마법 시럽이 입덧을 잠재웠다며 SNS에 이 경험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입덧에 고통받던 임산부들의 희망이 되었고 매일같이 경험담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마시는 즉시 좋아졌어. 한 달 내내 없던 입맛도 조금 돌아왔어. 한국인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지? 탄산 없이 생수에만 넣어도 속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메스꺼움이 줄어들어 이거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내 주치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입덧용 의약품보다 더 대단해. 물론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치료제는 아니지만 입덧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고 순한 재료로 만든 한국의 전통청에 위안을 얻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놀라운 점은 해외에 퍼진 과일청이 거의 변형 없이 한국식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행은 퍼질수록 현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은 오히려 원래 방식이 너무 신기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글로벌 커뮤니티에선 병소독을 안 했더니 청이 아니라 식초가 됐다는 실패담부터 서양 배로도 만들 수 있냐는 실험 정신 가득한 질문까지 마치 한국 전통을 배우는 교실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임산부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힐링푸드가 된 한국의 전통 과일청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 정성,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일청처럼 원형을 지키는 한식의 전통이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퍼져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